1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잘못 풀어서 이런 근이 나왔다. 자, 바르게 풀 때 두 근의 곱은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두 근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자, 여기서 따지면은 a분의 c의 값을 구하라는 거고요. 그죠? a하고 c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아니면 a분의 c를 구하는 거니까 목표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한 근의 공식 잘못된 거. 자, 요걸로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는 거니까 그 두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2b분의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의 a제곱 마이너스 ac 하고 자, 2b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a제곱에 마이너스 ac 요렇게 두 개를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가 2고 누가 마이너스 3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뭐 여기가 2고 여기가 뭐 마이너스 3이겠죠. 어쨌든 자 그래서 얘네 둘이를 우리 합해 봅시다. 관계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둘이 더하면 자 통분돼 있으니까 2b분의 자 요거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건 없어지고 자 2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a 그러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는데 자 실제로 요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래서 a랑 b랑 같아요 라는 걸 하나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곱도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관계를 좀 알아내야 되니까 자 둘이 곱해보면 그러면 자 분모는 4b제곱이고요. 자 분자는 요거 똑같은 거 얘는 부호 반대인 거 합차 공식이죠.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건 그냥 그대로 제곱이고 다른 거는 마이너스의 제곱인데 그죠? 제곱인데 요거 잘 보면 요 똑같은 거니까 제곱되면은 근호 안에 게 나오잖아요. 근데 참고로 근호 안에 있는 값은 0보다 클 겁니다. 그죠? 맞나요? 왜냐면 요런 근을 얻었으니까 실근을 얻었다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얻었으니까 요 근호 안에가 양수로 나와야 플러스 루트 얼마 마이너스 루트 얼마 해서 요거 2하고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왔겠죠. 맞나요? 얘가 양수여야 돼. 얘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허근을 가졌을 거고 그죠? 맞나요? 루트 얼마 i 이런 식으로 해서 허근을 가졌을 거고 만약에 이게 0이라면 중근을 가졌겠죠. 그죠? 근데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얻었으니까 얘는 양수일 거다. 그러면 이거 제곱되면은 이 안에 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양수니까. 만약에 음수였다. 그러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되는 거고. 그죠?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4b 제곱분의 자 여기 a 제곱은 없어지죠 이거. 그리고 플러스 되니까 ac.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서 참고로 이제 A하고 B가 같다고 했으니까 요거 A를 여기 있는 B 하나랑 약분을 해줘도 되겠죠. 그쵸? 그러면 4B분의 C가 되는데 이게 되죠? 여기서는 왜 그런 거야? 왜냐하면 A랑 B랑 같다고 위에서 구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저 둘이 곱한 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다. 이게. 그럼 여기서는 C가 곱해서 마이너스 24b가 됩니다. 인 거죠. 자, 그러니까 A와 C의 비율 구하는 거죠. 비율. 그죠? 그러면 A하고 C를 같은 문자로 표현을 바꿔주면 약분 될 테니까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시켜주면 B분의 마이너스 24B니까 그죠? 그러면 B가 약분돼서 마이너스 24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구나 인 거예요. 그죠? 정답을 1번으로 구해주시면 되죠. 2번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 자, 만나냐 안 만나냐 교점 그 방정식의 실근. 그죠? 그러니까 만난다. 방정식 실근이 존재한다. 그지? 실근이 존재한다. 그러면 실근이 존재하는 건데 어떤 방정식이에요? 얘네 둘이 빼라고 했죠. y 똑같으니까 빼면 여기가 0 되면서 2차 방정식 딱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빼면 x제곱 자 이거 뺐으니까 플러스 4x 자 이거 뺐으니까 k 먼저 쓸까요?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 y끼리 빼면 0 되니까 자 요런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판별식 4분의 d로 할까요? 짝수니까
자, b 프라임 제곱. 자,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이 존재한다. 되죠? 자, 그럼 k를 넘겨서 k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k의 최대값은 5가 되겠네요. 간단하니까 해결해 주시고요. 3번. 양수 A, 요런 거는 이제 양수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fx와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만나는 두 점 AB 있고요. 자,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 쪽이죠. 자, C, y축과 만나는 거, y절편이네요. D. 자, 그래서 수선의 발 E. A에서 이렇게 수선 내린 거 E. 자, 그래서 COD의 넓이, COD는 요거고요. 요 넓이고요. 요게 S1, 그 다음에 OEAD, OEAD, 요거네요. 요 사각형, 사다리꼴이죠.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SE. 그래서 둘이 합하면, 둘이 합하면 그냥 삼각형 아닌가요? 그죠? 뭐 어렵게 할 거 없이 그냥 이 삼각형의 넓이가 KA 세제곱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런 점의 좌표들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꼭지점의 좌표들을 찾아야 그걸 가지고 길이를 표현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도형 문제 나오면 좌표가 곧 길이니까 좌표를 설정해서 길이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길이를 가지고 좌표를 설정하거나 좌표를 표현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해줍시다. 그러면 좌표를 그냥 찾을 수 있겠는데요? 요거 식 있으니까 자 gx에서 한번 써볼게요. 자 2a제곱. 자 여기서 여기 c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x절편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x절편은 y가 0일 때 여기가 0일 때니까 자 ax 플러스 2a제곱이 0. 그럼 이항하고 마이너스 2a 제곱 a로 나누면 분명히 양수 a니까 a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럼 x는 a로 나누면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a고요. 그죠? 괜찮죠? 좀 크게 쓸까? 마이너스 2a 여기가. 자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이제 만나는 점이잖아요. 그 만나는 점이니까 둘이 빼야겠네. 그러니까 fx에서 gx를 뺀 걸로 한번 요거 뺀 거는 0이란 요런 방정식을 만들어 봅시다. 그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제곱. 자, 요걸 풀면 되는데 요게 인수분해가 돼요. 여기 2a랑 a 하면 그죠? 여기 마이너스 a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a랑 x 플러스 a 가 될 거고 그러면 x는 2a 또는 x는 마이너스 a 그러면 a가 양수니까요. 자, 이쪽이 마이너스 a고요. 여기가 a 2a인 거야. 그러니까 요 a의 x좌표가 2a, 여기가 2a. 그럼 여기의 좌표는 2a, 자 2a를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 더 쉽다. 제곱하면 되니까 4a 제곱 나오죠. 그죠? 그러면 끝났죠. 길이를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 가로 길이는 이 초록색보다 이 색깔이 더 낫나? 아니네. 똑같네요. 길이, 자, 여기는 2a에서 마이너스 2ab니까 가로 길이 4a, 요거 밑변 4a. 높이는 4a 제곱, 4a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넓이 구하는 식, 자, 2분의 1에 밑변이 4a이고 높이가 4a 제곱인데 그죠? 그게 KA 세제곱. KA 세제곱. 어차피 요거 A 세제곱이잖아. 없애버려. 그럼 K는 요거 약분해서 계산하면 8이다.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그래서 K 값 구했네요. 끝. 요걸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자, 한 점에서 만나. 이거는 같은 표현 접한다. 접한다. 같은 표현 방정식의 실근 중근 갖는다. 중근 갖는다. 이런 거죠. 우리 둘이 빼서 만든 그죠? 둘이 빼서 만든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여기서 요걸 뺍시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걸 뺀다 치면은 2x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서 요걸 빼는 거니까 2에서 a가 빠지네요. 자, 2에서 a를 뺀 거에 x. 자, 여기서 요걸 뺀 거니까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이것이 뭐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자, 2-a의 제곱 마이너스 4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런 거 풀 때는 어떻게 해요? 요거 이항에서 요거는 참고로 요거는 제곱이 되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서 써도 돼요. 그쵸? 맞나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하나 2를 제곱하나 똑같으니까 요거는 뭔가의 제곱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안에 있는 식을 자기가 편한 식으로 부호를 바꿔서 써도 괜찮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좀 계산할 때 좀 편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 있는 거 이항하면 16.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죠?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죠. 요 안에 있는 a-2는 16의 제곱근이니까 자, a-2는 플러스 마이너스 4다. 그래서 a는 2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두 개. a는 6 또는 a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의 모든 값의 합을 구하는 거네요. 그 합은 4. 그리고 사실 여기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요 식에서 요거 전개를 만약에 한다 치면 a제곱에 마이너스 4이 하고 뒤에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10인가요?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근과 계수 이용해서 4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이런 거 딱 보면 이런 식으로 근을 구하는 거 연습을 좀 한 번 정도는 해두시고 5번 x가 a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것이 성립한다. a의 최대값 이렇게 구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형태는 분명히 x는 마이너스 3은 아니겠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일 겁니다. 왜 분모에 x 플러스 3이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3은 아닐 거고 경우를 나눠서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랑 두 번째의 상황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요거 분모에 있는 거를 양변에 곱할 거거든. 일단 양변에 x 플러스 3을 곱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분모에 있는 걸 없애야 되니까. 그래야 뭔가 풀 거 아니야. 그죠? 그래, 이거를 곱해야 되는데, 이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경우랑 요 경우 나눠서,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그러면 요게 이제 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곱하는 게. 그러면 좌변 4x 플러스 6 되고 부등호 방향 바뀌고 자 우변은 마이너스 x 곱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변을 이항하면 자, x제곱에 플러스 7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해서 써보면요. 여긴 6이죠.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범위 요 범위에서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공통 범위를 생각을 해서 그죠?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볼까? 마이너스 3 기준으로 요거보다 왼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인데 이쪽은 그러면은 우리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그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에서는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만 해가 되는 거예요. 이 범위에서 해를 찾는 거니까. 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 이 오른쪽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랑 방향만 반대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건데 방향만 반대일 거다.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은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방향만 살짝 바꿔서 쓰면 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1 사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3보다 큰 상황에서만 보는 거니까 얘네 둘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6이 있는데 요 사이인데 마이너스 3보다 큰 상황에서 오른쪽에서만 볼 거니까 이런 범위만 될 겁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만 될 겁니다. 이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자, 이게 성립을 하려면 x의 범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죠, 이거.
요거를 여기다 갖다가 복사해서 써볼게요. 요렇게 생긴 거죠. 근데 x가 a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해야 돼. 그러면 이 범위가 a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요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된 게 최대겠네. 그쵸? 그러니까 이 a가 이런 데 있으면 만약에 이런 데 있으면 요거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나요? a가 이런 데 있어서 안 되겠죠. 요런 데 있어서 안 되겠죠. a가 요런 데 있어야 되겠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죠. a보다 작다. 성립하는 거잖아. 그지? 맞나요? 그래서 a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6이다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괜찮죠?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 나중에 요 뒤에 유리함수라는 거 배우면 요거 유리함수거든. 그 유리함수랑 요거랑 이제 그림 그려놓고 위치 관계 딱 생각해서 아 내가 어느 교점을 찾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그건 나중에 유리함수 배우고 나서 한번 해보시고요. 넘어갑시다. 6번 그림과 같이 자,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AB 위에 점 P에서 수선의 발. 아, 그러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평행하게 선을 그었대요. 평행하게 선을 그었고, 자, 그래서 요 사각형의 넓이인 거죠. 색칠한 사각형의 넓이인데, 얘는 사다리꼴이잖아. 그러니까 사다리꼴이니까, 자, 여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죠. 그러니까 위아래 더하고, 높이 구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표현하려면 여기 길이들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하나 이용을 합시다. 뭐죠?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해요. 그러니까 꼭지각에서 수선을 내리면 여기가 수직 이등분이니까 전체 길이 6이면 여기는 3이고요. 여긴 5잖아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4가 되겠죠. 3대 4대 5짜리.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요 큰 삼각형하고 다 닮음이죠. 그죠? 평행하니까 그죠? 평행하니까 다 닮음이야. 요거 작은 거랑 큰 걸로 할게요. 그러면 요 큰 거 삼각형이 3대 4잖아요. 여기 직각 끼고 있는 게 3대 4. 그럼 요 작은 요 삼각형도 3대 4죠. 그죠? 막 색칠을 너무 많이 해서 좀 그럴 텐데 보이죠? 보이죠? 어이구, 요 보이죠? 요거 3대 4니까 3대 4니까 여기도 3대 4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길이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K하고 4K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3K, 4K.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에서 3K 빼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분명히 얘네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쪽 길이 똑같거든요. 그죠? 요 길이 똑같아요. 그죠? 근데 요만큼이 3에서 3K 빼면 되니까 3 빼기 3K니까요. 그거의 2배예요. 그쵸? 여기도 3분의 3K니까 요 PR 길이는 여기 정확하게 여기 PR 길이는 6 마이너스 6K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죠? 그러면 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러면은 12 마이너스 9K가 되고요. 그리고 2분의 1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4K 이렇게 곱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넓이야. 그 약분하고 넓이야. 그러면 자 요런 거는 우리 인수분해에서 3을 꺼내주면 여기 2랑 곱해서 6K에 여기는 4-3K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얘가 이차함계수 음수니까 곱하면 음수 되는 거 보이죠? 요거 위로 볼록한 그래프로 그리면 되겠고 최대최소 문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K축이랑 만나는 점이 여기서 0, 여기서는 3분의 4. 그러니까 인수분해된 형태로 나오면 이렇게 그림을 바로 그리고요. 그러면 여기 대칭일 테니까 축이 얘네 둘의 평균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3분의 2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K가 3분의 2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거야. 그죠? 그럼 K에다 3분의 2만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최대값은 6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요거 3분의 2 하면은 2를 빼는 거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시면
222 곱해서 8. 그래서 정답 8로, 최대값 8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7번. 방정식 이것의 한 헉은 여기 뭐 유명한 거죠. 이런 거 나오면 뭐라고 했냐면, 자, 요거 이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식이니까 바로 인수분해한 거 하나 써주시고, 그죠? 우리가 요건 기본 내용으로 가야 돼요. 자, 요것에 허근이니까 여기서 허근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것도 근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첫 번째 대입한 거. 첫 번째는 뭐 대입한 걸 생각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 요게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1은요. 여기다 대입한 것도 0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다 대입하는 것도 이제 성립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여기서 두 근의 합 오메가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고, 그죠? 허그는 항상 켤레로 여기 실수 계수니까. 자, 그리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1이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다고 했죠. 요거는 이제 역수관계다. 역수관계에 있어요. 누가 요 켤레근 관계가 역수관계다.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어,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 0 아니니까, 허수라서 0은 아니니까 나눠주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 되고, 이거 역수니까 역수관계래매요. 그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가 되니까, 아, 제곱하면 바가 되는 관계구나. 그죠? 그러니까 제곱하면 켤레 되는 관계다. 켤레 된다. 요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로 가야 된다 였죠. 그죠? 그러면 이제 fn이 요렇게 생겼어요. 그 요거를 이제 n 자리에 1부터 차례대로 넣어서 우리가 해결을 할 텐데, 자, 요걸 해결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식의 형태가 이게 이제 세제곱마다, 그러니까 오메가 같은 경우는 세제곱마다 1이 되니까요. 그죠? 그, 이 지수 자리가 3의,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그리고 3의 배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그런 걸로 우리가 좀 해결을 좀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n이라는 녀석이 3k 플러스 1 꼴이면, 이런 형태.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의 배수에 1이 남았어. 나머지가 1인 녀석. 요런 꼴인 경우랑, 자, n이 3k 플러스 2 꼴인 거. 이거 나머지가 2인 꼴. 그러니까 요런 거는 예를 들면은 이제 1이라든지 4라든지 뭐 이렇게 30 커지면 7, 10 이런 것들. 여기는 2, 5, 8 이런 것들, 11 이런 것들. 이래죠. 그리고 n이 3k 꼴.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나머지가 0인 거. 3, 6, 9, 12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꼴들마다 각각의 꼴들마다 요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한번 써보면 요거는 자, 1 플러스 오메가 여기가 2n인데 여기다 두 배 하면 되니까 6k 플러스 2 분의 여기가 오메가 3k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 요거를 살짝만 다시 써보면 오메가 세제곱에 2k 제곱하고 오메가 제곱이 추가로 곱해지는 거죠. 맞나요? 여기 지수 법칙을 쓰면 괜찮죠? 요게 1이니까 이 결과적으로 얘는 오메가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요 나머지가 1인 녀석을 딱 넣으면 여기는 2배가 되니까 요 2배가 되니까 얘는 나머지가 2가 되니까 그죠?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서 얘는 오메가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오메가 세제곱에 k제곱 곱하기 오메가 1제곱 오메가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거 1이니까 얘는 오메가가 된다. 이건 오메가. 그래서 이런 형태 그러니까 n이 3k 플러스 1 그러니까 3의 배수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그런 수들이 들어가면 그러면 요 형태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이렇게 나와요.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요 관계를 좀
이용할 건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용할 건데 요거 이제 두 개잖아요. 요런 거 이용하면 되죠. 오메가 제곱하고 오메가 제곱하고 1하고 더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요것만 이항하면 되니까 요걸 이항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되죠. 여기 분모가 마이너스 오메가야. 그래서 여기다 써도 될까?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요게 되는 거고. 그죠? 이런 형태. 그리고 옆으로 조금만 갑시다. 여기 선 딱 그어놓고. 자, 얘는 마찬가지. 자, 써보면 여기다가 이제 n자리에 3k 플러스 2꼴을 넣는 거야. 그럼 1 플러스 오메가에 자, 2배 되니까 6k 플러스 4. 그리고 여기는 오메가에 3k 플러스 2. 요거 잘 생각해보면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 되는 거죠. 여긴 나눠 떨어지고 여긴 나머지 1. 그러니까 요거를 뭐 요렇게 써본다면 오메가 세제곱에 2k 플러스 1제곱하고 그죠? 그러면 6k 플러스 3 나왔고 6k 플러스 3 나왔고 여기 오메가 하나만 더 곱하면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값은 오메가가 된다 이거고. 자,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것처럼 하면 오메가 제곱되는 거 알겠죠? 직접 해보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번에는 1 플러스 오메가니까 요거 두 개를 남기고 얘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되잖아요. 분모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리고 분자는 오메가 제곱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그렇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요 n이 3k, 즉 3의 배수꼴이면 그러면 여기에 딱 들어가면 1 플러스 오메가의 6k 제곱분의 여기 오메가의 3k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딱 떨어지는 거니까 그죠? 요거는 이렇게 오메가 세제곱에 2k 제곱이니까 그냥 1이죠. 요것도 그냥 1이라는 거 알겠죠? 그럼 1 더하기 1분의 1, 즉 2분의 1로 계산 결과가 나오겠다. 그러면 자 1부터 12까지죠. 요거 총 이게 총 요런 모양이 4쌍이 나올 거예요. 그죠? 맞나요? 차례대로 처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1,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이 되시죠. 여기 1, 4, 1, 4 이렇게 3개씩 가면서 요런 꼴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총 몇 쌍 나오냐면 4쌍이 나올 겁니다. 그죠? 총 12개니까 3개씩 생각하면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괄호를 좀 했어야 되는데 요거의 4제곱. 그럼 요건 어차피 1이니까 2분의 1의 4제곱이라서 16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는 한번 요런 거는 한 번씩 좀 잘 확인을 좀 해두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시면서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서 왜 3k 플러스 1꼴, 3k 플러스 2꼴, 3k 꼴로 나눠서 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죠? 왜? 세제곱하면 1 되거든. 그런 걸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8번 방정식 이것의 한 허근을 오메가를 할 때, 자, 요 시계값 구하는 거네요. 자, 요 형태를 보니까요. 양변에 x를 한번 곱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분모에 x가 있으니까 양변에 x를 곱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x제곱 여기는 1이고 이건 마이너스 x. 자,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요.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뭐 하고 싶어요? 양변에 x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곱하면 그죠? 요 형태가 나오고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런 형태였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한 허근 오메가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요걸 보고 요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요 위에 주어진 거에서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를 반대로 써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 알아내야 되는 거. 일단 첫 번째, 대입을 하면 요 앞에 7번 문제인가에 설명을 자세히 해놨으니까 그것도 보셨겠죠? 아마. 자, 대입을 하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되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요거랑 두 번째 근과계수 관계 이용하면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근이죠. 항상. 자, 요거는 마이너스. 개수가 실수니까 허근은 켤레로. 그리고 오메가랑 오메가바 곱한 거 근과계수 관계 두분의 곱은 1이다. 그래서 요거에서는 역수 관계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거에서는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 되고 역수 관계니까 오메가 바가 된다. 그러니까 제곱하면 켤레가 된다. 혹은 제곱하면 역수가 되고 그게 이제 켤레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적용을 시킬 건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쭉 더해져 있는데 여기 분모에 있는 것도 있고 분자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따로 해요. 따로따로 합시다. 그냥 얘네들끼리 그냥 더합시다. 오메가랑 오메가 세제곱이랑 오메가 다섯 제곱 그다음에 오메가 일곱 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오메가 아홉 제곱 오메가 몇 제곱이야? 11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제 설명을 위해서 열심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 2021 이렇게 써놓으면 자 여기 1부터 2021까지 홀수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짝수들이 뒤에 하나씩 짝이 붙었다 치면 요 사실 요게 짝수들이거든. 그 2022까지 가는 거니까 짝이 맞는 게 2로 나누면 2021을 2로 나누니까 1011개예요. 그쵸? 그러니까 개수를 잘 세주시면 돼요. 2022 나누기 2를 해서 1011개. 그죠? 그러면 1011이면 우리 이거 3의 배수죠. 요렇게 세 개 더하면 그러니까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니까 얘는 3의 배수라서 요거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짐. 근데 이거 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세 개 더하면 0이잖아요. 그쵸? 이런 거 지금 선생님 요거는 이것처럼 차수가 하나씩 내려가는 게 아닌데요. 요거 어디를 세 개를 잡든 내가 요렇게 세 개를 잡아도 요렇게 세 개를 잡아도 자 보세요. 요거는 이제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잖아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그러면 요게 딱 연다. 요거는 1이고 그러면 요렇게 세 개 더하면 0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요거 세 개니까 만약에 요렇게 세 개를 잡아도 맞죠? 요거는 1이고 요거는 오메가 제곱이고 요거는 오메가가 되겠죠. 1이 남으니까. 그죠? 그럼 요거 세 개 더해도 0이고. 그러니까 어디든 연달아서 세 개 딱 잡으면 얘네들은 무조건 0이 될 거예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1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 앞에 거 세 개를 보면요. 오메가로 딱 묶어주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얘가 오메가이기 때문에 얘는 오메가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0 되거든.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디를 잡든 이걸 제일 작은 애 차수 있는 애로 인수분해를 하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묶이거든요. 항상 0 되게 돼요. 그쵸? 맞나요? 어디를 세 개를 잡든. 그죠? 그러니까 세 개씩 묶어줄 거거든. 그 세 개씩 묶어줄 건데 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얘가 다 묶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결과값은 0이란 얘기죠. 왜 다 0이니까. 그죠? 어, 그죠? 몇 쌍인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세 개씩 묶어서 더하면 다 0이니까. 나눠 떨어지니까 남는 것도 없어. 다 0이야. 그죠? 2 되죠? 그러면 이런 것도. 자, 오메가 제곱분의 1, 오메가 4제곱분의 1, 여기 설명을 위해서 몇 개만 더 쓸 거예요. 오메가 8제곱분의 1, 오메가 10제곱, 오메가 12제곱. 너무 많다. 요 정도만 쓸게요. 오메가 2022 제곱분의 1. 자, 요것도 분명히 똑같이 1011개예요. 그쵸? 짝수만 모아놨으니까 2로 나누면 딱 되고 그 다음에 이게 3으로 나눠 떨어져요. 여기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니까 이런 건 알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3개씩 묶으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3개씩 묶으면 무조건 0 되는 거죠. 요것도 요런 것도 우리가 하나 정도 해놓으면 제일 작은 걸로 이렇게 한다 쳐봐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지. 요번에는 요 분모가 제일 큰 걸로 묶어주면 요거는 오메가 4제곱이고
요건 오메가 제곱이고. 이해되나요? 요건 1이잖아. 그럼 요거 0이었죠? 아까. 얘가 오메가여서. 그지? 맞나요? 어, 괜찮죠? 그러니까 어디를 잡아도, 요거를, 요렇게 세 개를 잡아도, 만약에 여기 다음 거 오메가 14제곱이니까, 오메가 14제곱분의 1로 묶어주면, 여기는 오메가 4제곱. 그죠? 여기는 오메가 제곱. 그 다음 건 1. 이거 0이다. 그죠? 어딜 세 개를 묶어줘도, 인수분해 해도 0이 되는 거죠. 0 곱하기 얼마니까 0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얘는 3개씩 묶으면 다 나눠 떨어져. 그죠? 그리고 이거 참고로 묶을 때는 연달아서 세 개를 이렇게 인수분해 하셔서 묶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런 건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어쨌든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 둘이 더했으니까 0. 정답은 3번이에요. 그죠? 9번. 연립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뭐, 제곱한 값을 모두, 구하시오. 제곱해서 더한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냥 이거 연립하면 되죠? 자, 1차와 2차의 연립이죠? 그 1차와 2차의 연립은 1차를 정리하여 2차에 대입한다.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다. 여기서 y를 구할까요? 자, 요 위의 식에서 y를 구하면 y 넘기고 2가 넘어가서 x-2니까요. 요 식을 요 위에 아래식에 대입. 자, x제곱에 자, x에 x-2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x-2의 제곱은 1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x제곱, 여기 마이너스 x제곱이 하나만 남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x인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x가 플러스 4x로 바뀌니까 플러스 2x가 될 거고요. 자,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4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15가 돼요. 이런 건 여러분들 정리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 x 플러스 5랑 자,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5면 그때 y는 요 마이너스 5를 여기다 넣어서 마이너스 7로 나오는 거고 또는 자 x가 3이면 그때 y는 여기다 3 넣으면 빼서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그럼 요거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제곱하면 25 제곱하면 49 더하면 얼마야? 74네요.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제곱하면 9 제곱하면 1 더해서 10 요거 하나 정답은 74랑 10 이렇게 두 개를 써주시면 되겠죠. 10번 부등식 이것의 해는 자 이런 거는 우리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별의 절대값이 얼마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면 개념은 이거였죠. 절대값의 뜻이 0에서의 거리 이렇게 보면 되니까 자 0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3보다 가까워요 이거잖아. 그치? 같거나 가까워요. 거리가 3인 애들 찾으면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별은 요것과 요것 사이에 별이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등호 있으니까 같아도 돼요. 그래서 별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개념. 그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지금 여기만 절대값 딱 돼 있고 여기 문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보자마자 저 안에 있는 2x-1이라는 녀석이 누구?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맞나요? 그러면은 1 더하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2x 되고 4가 되고 2로 나누면 자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자 이거죠. 자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모르면 안 돼요. 자, 넘어갑시다. 11번 자 부등식 이것의 해는 자 부등식 풀이하는 방식이 자 절대값 기원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자 구간을 나누어 푼다. 요게 기본이죠. 그죠? 요게 기본. 그래서 요거는 구간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렇게 해서 자, 마이너스 4하고 2를 기준으로 그쵸? 2 넣으면 빵 되고 마이너스 4 넣으면 빵 되니까 기준으로 요때랑 첫 번째 요 사이 구간이랑 두 번째 요 끝 구간 세 번째 해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쭉 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절대값 들어있는 거는 그래프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이런 거 그래프 그리는 방식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2하고 마이너스 4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4라는 게 있고, 여기 2라는 게 있어요. 기준이. 그래서 여기 왼쪽 그래프를 그릴 거야. 왼쪽 그래프를 그리면, 자, 마이너스 4 넣으면 여기 0 되고, 요거 6이 되죠. 절대값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일 때의 함수값은 6이야. 자, 2도 넣어봐요. 2 넣어보면 2 넣었을 때도 여기 0이고 요거는 6이에요. 그죠? 맞네요. 그러면 어차피 요거 1차 1차니까 절대값 기호 없애주고 하면은 요 두 개의 식은 1차식 아니면 0차식으로 나오겠죠. 여기 x계수 똑같으니까 부호가 만약에 반대로 나온다면 없어지거든. 그 0차식이라는 건 상수만 있는 거니까 그 직선이 돼요. 그죠? 상수. 항상 같은 상수만 나오니까 y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 요 사이 구간인 거야. y는 6으로 나올 거다 이거죠. 여기 사이 구간은. 그죠? 그리고 이보다 큰 구간은 얘네들 1차식으로 나올 거야. 부호가 같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x고 요거 그냥 x니까 더하면 2x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무조건 더해서 2x 형태로 나올 거야. 요거는 뭐라고? 2x 플러스 어쩌고. 그냥 이거 더한다고 쳐봐요. 2x 플러스 2. 그지? 요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자, 이쪽은 뭐냐면 둘 다 음수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나올 거야. 마이너스 2x. 그리고 이게 부호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플러스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식까지 다 써도 상관없고 사실은 요거 식 안 쓰고 뭐만 챙기면 되냐면 요 기울기만 챙기면 돼요. 사실 기울기만 챙겨요. 알겠죠? 요거까지 다 식까지 생각할 거 없어. 기울기만 생각하면 돼요. 기울기 뜻이 뭐예요? 기울기 뜻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거든요. 그럼 우리 1차 식에서는 x의 개수, 1차 함수에서는 x의 개수가 기울기였어요. 그죠? 그럼 뭘 할 거냐면 지금 요거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그렸고 요거 y는 8은 분명히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y는 8이. 그럼 y는 8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같은 거니까 그 구간은 여기 포함해서 여길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 구간이면 그러면 그때는 요 그래프가 y는 8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요때의 요때의 x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울기를 이용하면. 기울기를 이용하면. 요건 무슨 뜻이면 x가 1 커질 때 y는 2 커진다는 뜻이거든. 그럼 봐봐요. 여기에 y 값이 6이고 여기에 y 값은 8이잖아요. 그러니까 y 증가량이 2라는 거야. 그때의 x 증가량은 당연히 얼마겠어요? 2가 나오려면. 그죠? 얼마분의 2가 2인가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죠? 1이겠죠. 그러면 요점의 x좌표는 당연히 2에서 1 커지니까 3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다고. 요런 걸 그냥 찾으시면 돼. 기울기만 알면 돼. 물론 선생님 저는 식 구해서 여기 식 구해서 얘가 8일 때 하면은 이거 2항하고 나누면 x가 3 이렇게 구해지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요식을 구해서 하셔도 되고 선생님 저는 기울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은 식 구한 다음에 하셔도 되고 응? 알겠죠? 이쪽 식은 얘네 둘 다 0보다 클 때니까 그럼 그게 결국에는 여기 구간 나눠서 풀 때 나오는 식이랑 똑같아요. 그것까지 생각해 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기울기 있죠? 우리는 요점의 y좌표가 8이고 요점의 y좌표 6이에요.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할 때 y 증가량이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x 증가량 얼마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느냐 이거죠. 당연히 1이네. 요거 1이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한 칸 차이니까 여기서 1만큼 왼쪽으로 가면 요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5다 이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 의해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거 그리고 구간 나눠서 하는 거는 선생님이 그냥 안 했어요. 설명을. 여러분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해설에도 다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계산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알겠죠?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괜찮죠?
12번. 부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하라. 자, 요것도 부등식인데 절대값 들어있죠? 요런 거 어떻게 한다고? 기본은 자, 구간을 나누어 푼다. 요게 이제 기본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여기는 지금 3 해서 요 구간을 요때 첫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을 때 세 번째 3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이거 절대값 기호 없애고 이제 막 풀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구간 나눠서 풀면 되는데 이거를 뭘로 그래프로 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그래프는요. 특히나 여기 전부 다 1차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로 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절대값 없애주면 다 직선 형태로 생겼다. 1차식이든 상수든 다 직선의 형태로 생겼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점만 찾아주고 그리고 그 바깥에는 기울기만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3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시면 여긴 0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니까 절대값 하면 2분의 7 나오거든요. 여기가 y좌표가 2분의 7이야. 그죠? 자, 그리고 3 넣으면 여긴 0 되고 3 넣으면 6 더하기 1이니까 7이거든요. 그럼 한 요쯤에 이제 7이 있다고 쳐봅시다. 괜찮죠? 그러면 얘네 둘 사이는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이 될 거고. 그죠? 이 오른쪽은 둘 다 3보다 큰 상황이면 둘 다 양수잖아요. 그죠? 이 양수. 그 나오면 기울기만 2하고 1 더해서 3. 기울기가 3짜리. 얘는 3x 어쩌고 쭉 가는 거고. 그죠? 3x 플러스 어쩌고. 요거는 굳이 안 쓸 거예요. 이거 안 구할 거야, 이번엔. 자, 그리고 요 왼쪽은 둘 다 음수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인 거 알겠죠? 아이고, 좀 잘 그립시다. 기울기가 여기가 뭐라고? 마이너스 3짜리 어쩌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 x, 여기 마이너스 2x, 더한 마이너스 3x. 기울기만 챙겨주세요. 그죠? 그리고 8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8이면 7보다 위에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 8을 조금 그러니까 그림이 뭐 이거랑 좀 비율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요게 y는 8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응? 그러면 우리가 이 만나는 요 점 있죠? 요런 점들에 해당하는 x값들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거보다 작다니까 얘네 둘 사이 구간인 거죠. 요 사이 구간. 요 포함 안 하고 사이 구간이라는 거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점이 지금 y는 8이고 여기는 y는 7이잖아. 근데 기울기가 3이니까 우리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했을 때 요 y 증가량 1이잖아요. 그 x 증가량 얼마인지 몰라. 그거 분의 y 증가량 1하니까 3이 된대. 그러면 여기서 네모라는 것은 우리 둘이 바꾸면 되니까 3분의 1이다. 그죠? 아니면 역수해도 되죠. 이거 네모분의 1이랑 네모는 역수관계니까 3분의 1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1만큼 커졌다.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는 3에다가 3분의 1 더해서 3분의 10이더라 이거죠.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요 점하고 요 점도 여기는 지금 2분의 7이에요. 그러니까 x 증가량 얼마인지 모르는데 y 증가량은 8에서 2분의 7로 줄어들었어. 2분의 7에서 8 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이게 2분의 1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9예요. 그러니까 x 증가량 얼마인지 몰라. y 증가량은 마이너스 2분의 9야. 그게 기울기 마이너스 3이야. 그죠? 그러면 요거는 바꾸면 네모라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9인데요. 요거는 이제 부모 분자의 2를 곱해서 이렇게 번분수니까 약분되고 요 6분의 9인데 요거 3이랑 이거랑도 약분되죠. 그래서 2분의 3 나와요. 그죠? 마이너스 2분, 마이너스는 이제 플러스 되는 거고 2분의 3. 그 여기 길이가 2분의 3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2분의 3만큼 빼야 되겠죠? 그죠? 2분의 3만큼 빼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그죠? 맞나요? 이해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뭐 한다고? 2분의 3을 빼야 되겠죠? 왼쪽으로, 여기서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다라고 요걸 구했어. 그죠? 그러면 요거 경계를 다 구했고 이거 등호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구간은 이 둘 사이다.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분의 1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럼 정수 x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하고 2하고 3까지 가능하니까 그죠? 이걸 다 더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 정답을 5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13번 당시 fx에 대하여 부등식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개수. 자, 요거 이쪽으로 이항하면 fx의 절대값이 fx보다 크다. 자, 여기 부등식의 해는 분명히 이제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해석하라고 했어요. 그죠? 요걸 꼭 기억합시다. 부등식의 해. 그러면 요거는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 그죠? 관계를 만족시키는 미지수 x의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 여기 전체 절대값 돼 있는 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요 f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의 아래쪽에 있는 걸 접어 올리면 되죠. 자, 왜냐면 자, 요거 함수값에 절대값을 한 거니까 함수값을 다 양수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원래 양수였던 거는 그대로 될 거고 음수였던 거는 부호를 바꿔주는 거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면 x축의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접어 올리는 형태로 생겼을 거야. 그죠? 그럼 그려보면 간단해요. 요런 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되는 형태로, 왜냐면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데 요런 식으로, 아이고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아래로 볼록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이죠.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어,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음수의 함수값을 갖는 것들이 양수로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접혀 올라오고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 양수였던 건 그대로인 거거든요. 그리고 자, 이 오른쪽 그래프는 똑같이 이렇게 지금 검은색 그 자체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이 그냥 있던 그래프보다 절대값 한 그래프가 더 크려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반대로 접어 올라온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 구간에서 이 절대값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래서 정수 x는 마이너스 1, 0, 1, 2 해서 4개가 되겠네요. 정답을 4개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14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자, 보기에서 고르래요. 자, 가 같은 경우는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요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 좌변 그래프가 우변에 있는 이건 x축이죠.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x-2의 제곱, 완전 제곱 형태니까, 그죠? 좌변이.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고, 이렇게 해서 x축에서 만나죠. 2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려면 2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는 이게 성립하죠. 근데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네. x가 2일 땐 성립하지 않는 거죠. 자, x가 2일 때 성립하지 않음, 성립 안함.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가는 안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 플러스 1 하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요거 우리 많이 봤죠? 이거 허근 갖는 거죠? 우리 오메가. 생각나나요? 오메가. 이 형태 딱 보면 오메가네. 그러니까 허근 갖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래로 볼록한데 x축이랑 안 만나게 생겼겠죠. 허근이니까 x축과 만나지 않는 거죠. 허근 갖는 거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표준형으로 고쳐서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자, 여기 4분의 1 나오니까 4분의 1 빼서 플러스 4분의 1. 즉, 4분의 3. 미안, 4분의 3.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4분의 3이니까 x축보다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x축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좌변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니까 이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가 원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다 그래프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자,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이거든요. 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자, 요거는 위로 볼록한 형태인 거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그림이 뭐 이렇게 생겼든, 뭐 이렇게 여기 x축과 만나든, 이렇게 생겼든, 상관없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할 리가 없죠. 그죠? 뭐 이걸 정확하게 안 그려도 그러니까 위로 블록한 거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는 아니야. 이렇게 바로 판단을 내리셔도 되고, 그리고 이걸 좀 더 정확하게 그려봐도 되겠죠. 그러면 요거 그릴 때는 이렇게 표준형 해도 되고, 잠깐 판별식을 해보세요. 판별식 해보면, 자, 3, 3은 9에 마이너스 4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 3, 12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음수니까 요 그래프야. 그죠? 그러면 0보다 항상 작으니까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라 같은 경우는 요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인데 요것도 마찬가지 표준형으로 고쳐도 되고 요거는 좀 고치기 쉬우니까 이렇게 바로 고쳐서 이거는 아래로 블록하고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구만. 그죠? y좌표가 1이니까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1이니까 위에 있구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판별식 여기는 4분의 d 해도 되겠죠? 4분의 d 하면 1 마이너스 2 해서 음수니까 안 맞나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게 x축과 안 만나니까 위에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위에 있다. 오케이. 라가 맞는 거다. 그래서 나하고 라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15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부등식 요거 조심하셔요. 여기 앞에 2차라는 표현이 없죠. 그냥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앞에 뭐라고 2차라는 표현이 없다. 그냥 부등식이다. 그러면 여기 2차항의 요 개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2차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0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2차라는 말이 있다면 여기 있는 k 플러스 2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주의할 사항이에요.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시험 볼 때 이런 거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꼭 얘기를 해도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일단은 그러면 뭐냐. 첫 번째는 얘가 0일 때, 요거 일 때, 즉 k가 마이너스 2일 때겠죠? 그러면 요거 0 되고 요것도 0 되니까 그 부등식이 3이 0보다 크다가 되니까 이거는 성립을 하죠. 성립하죠.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2 요거 하나 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k의 값 하나 구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k 플러스 2가 0이 아닐 때 요거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항상 성립을 해야 되니까 여기가 0이 아니면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 포물선 그래프가 되겠죠. 그 포물선이 0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항상 생각하세요. 아래로 볼록한 녀석으로 생겨서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요거는 두 가지 상황을 만족해야 되죠. 첫 번째는 뭐냐? 저 2창의 개수인 k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뭐냐? 얘가 안 만나야 되니까 뭐 요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다를 해도 되고 그거를 하기에는 요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판별식을 해서 판별식 0보다 작다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4분의 d 4분의 d 해보면 k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니까 마이너스 3의 k 플러스 2 요게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안 만나야 되니까. 자, 그럼 요거는 요거 자체 k 플러스 2가 공통인수라서 인수분해 하시는 거예요. k 플러스 2로 묶어주면 자, 여기 k 플러스 2에 빼기 3이니까 k 마이너스 1 요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범위를 찾으면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인 거고 여기서는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 이 두 개, 1번, 2번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요거랑 요거랑 보니까 그냥 이거 밑에 있는 범위가 되겠네요. 그죠? 요거 공통범위 찾을 때, 마이너스 2하고 1인데, 1번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2번은 얘랑 얘랑 사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공통범위가 여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구하는 범위가 되겠다. 그러면 1번에서 구한, 첫 번째에서 구한 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두 번째에서 구하는 건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 그러니까 합쳐서 K의 범위는 따라서 최종적으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단 작아요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모든 정수 K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정답을 1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16번 이차함수 fx 그래프가 두 점 이것을 실한다. 이거 보니까 x절편 두 개 줬잖아요.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자, fx의 식을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a 하고 이차항에서 모르니까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4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하던 거니까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의 해가 이렇다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은 얘 2차잖아요. 그 fx 자체가 2차 형태잖아요. 근데 이게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 할 때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다 혹은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거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는 지금 이쪽 부분, 이 그림 아래로 볼록할 때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저 위로 볼록할 때는 요 사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겠죠. 요 사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 봤더니 뭐야? 요거 또는 요거다. 작거나 같다 또는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 모양이네. 얘는 아니고 이 모양이네. 그죠? 맞나요? 누가? 요 F의 요거가. 그죠? 근데 어차피 요 X 자리에 얘네가 들어가면 이거 전개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AX 제곱에 어쩌고 이렇게 쭉 생겼잖아요. 여기 X 자리에 여기 3분의 K-X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죠? 이렇게 제곱해서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2창 생각해 보면은 뭐 여기 뭐 3이 있겠지만 뭐 9분의 a의 x제곱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될 거란 말이야. 어쨌든 요 a에 따라서 이 부호가 결정이 될 테니까 2차 계수 부호가 결정이 될 테니까 이 a 뭐라고 할까 이 그래프의 형태가 아래로 볼록하면 원래 그래프 이것도 아래로 볼록해야 될 거다라는 거 정도는 이렇게 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fx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요 a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요렇게 뭔가 x를 변형을 시켰어요. 어차피 이거 들어가 봐야 요거 이제 제곱으로 썼을 때 요런 식으로 썼을 때 이 되죠? 요거 들어가 봐야 어차피 이거 제곱이 되니까 요 A의 부호에 따라서 이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것의 해 모양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니까 원래의 함수도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시면 오케이 좋아. 이 fx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거고 지금 현재 근이 이렇게 마이너스 2하고 4로 있는 상태. 근데 나는 요 형태는 여기가 지금 근이 요거 써 있고 여기 근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얘네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 fx인데 요거를 어떻게 바꾼 거야? f의 3분의 k-x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빵이고 4가 들어가면 빵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4면 빵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k 마이너스 x 요게 마이너스 2일 때가 하나의 근이고 그죠? 3분의 k 마이너스 x가 4일 때가 또 하나의 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x를 구해주면 3 곱하고 마이너스 6. 자, x가 1로 가고 1로 오면 x는 k 플러스 6 이렇게 되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 k 마이너스 x가 12가 되고요. 자, x가 1로 12가 1로 그러면 x는 k 마이너스 12. 그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자 요게 요거보다 작아요. 그죠? k 똑같은 k에서 얘는 12를 뺐고 여기는 6을 더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K-12가 이쪽이야. 여기. 그러면, 요거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이고, 이쪽에서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2, K 마이너스 12보다, 12가 된다라는 거고. 그죠? 얘랑 같다라는 거고. 이래죠? 그 다음에 여기,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오른쪽이 이거겠죠? 맞나요?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6이 K 플러스 6이랑 같다. 그럼 요거 이항에서 계산하면 돼요. K제곱 마이너스 2K고, 여기는 K에 K 마이너스 2 해서 K는 두 개, 0 또는 2 이렇게 나오고, 자, 이쪽은 K제곱 마이너스 3K, 그다음 이항 플러스 2니까, 자, K 마이너스 1하고 K 마이너스 2. 그러면 K는 1 또는 K는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K는 2가 되겠다. 그죠?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구만. 그럼 K는 2구만. 여기 2. 그럼 썼어요. F에 요거, F에 2x-6이 0보다 크다.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얘도 요 자리가 뭔가 바뀌었긴 하지만 그래프의 형태는 분명히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을 거고 x축이랑 만나는 거 요거 두 개를 찾으면 되고 그거보다 여기 x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니까 요거 두 근 찾아서 요 바깥 범위로 구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여기 올라간 부분을 찾는 거니까. 그럼 얘네도 경계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 경계는 뭐야? 여기 마찬가지 요 x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참이고 그죠? 그렇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되면 참이고 마찬가지 4 들어가면 참이니까 여기가 4면 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2x-6이 마이너스 2 되는 거 찾으면 돼요. 자 x는 얼마지?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2x-6이 얼마? 4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자 이항을 나누면 x는 5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5다. 따라서 x는 2보다 작다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알파가 작은 거 2, 베타가 큰 거 그래서 빼주면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결국에 얘네들을 지금 할 때, 얘네들 할 때 여러분들이 찾은 거는 다 뭐냐면 이 경계값들의 관계거든. 그냥 방정식 푸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등식이라고 했지만 부등식 문제지만 사실은 문제 해결은 방정식으로 해결하는 거고 요 경계값들을 우리가 찾아 나갈 때 요 fx는 0이라는 요런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x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참이냐? 그러면 이렇게 변했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 자체가 4가 되면 참이 됐구나. 그죠? 0이 되겠구나. 요 식이 참이 되겠구나. 이게 방정식의 근이 되겠고 그게 부등식의 경계값이 되겠다라는 거 그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되셨죠? 17번 F6, G6이 0이고 F2는 0이고 이 차계수가 어쩌고저쩌고 쭉 써있네요. 그러면 우리 보니까 요 fx 같은 경우는 여기 지나는 점 두 개 알고요. 특별히 여기 이제 G 6도 0인데 어디 갔냐? 그래프가 다른 것 같다. 여기 뭐 fx는 이차항의 개수도 있어요. 그 fx 식을 그냥 쓸 수 있어요. 그죠? fx 써볼게요. 자, 이차항 개수가 1이고요. 자, 근을 두 개 줬죠. 6하고 2. 그죠? 그러면은 얘는 x-2랑 x-6 요렇게 생겼다. fx는. 그죠? 그러면 gx는 어떻게 생겼느냐? gx는 이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자 6에서 만났으니까 x-6 하나 있고 그리고 다른 거는 몰라. 그러면 뭐 x 플러스 k를 써도 되죠? k 문자를 보고 써야 돼. 그죠? 있는 거 쓰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봤더니 뭐야? 2분의 1하고 6 사이? 그럼 뭐야? 2분의 1이 경계라는 거죠. 얘네들의 교점이라는 거죠. 그죠? 맞나요? 여기 교점의 x좌표 여기가 2분의 1이구만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런 거 빼서 만든 방정식을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빼요. 그러면 자 fx 빼기 gx 요거 교점 찾는 거잖아. 요거 두 개는 교점 찾는 거죠.
자, 빼주면 여기서 요걸 빼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자, 이거 공통인수가 있잖아요. 그 공통인수로 묶어서 써주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더하겠네. 그럼 2x 플러스 k-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둘이 빼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 둘이 공통인수 얘랑 얘랑 더하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더하는 거 괜찮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뭐 2분의 1이라는 근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k-2가 0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요거 약분하면 1이고 자 요거 빼면은 k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k가 1이구만. 그럼 요식이 되는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1 한마디로 여기 마이너스 1이다. 그죠? 마이너스 1일 때 0이니까. 이런 걸 찾았어요. 그러면 자, 이 연립부등식, 자, 요 위의 식은요. 저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되니까 요거 요 두 근 바깥쪽이죠.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구간을 찾아달라는 거니까 요 위에 거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하나를 찾은 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있는 거 요걸 풀 건데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 되죠. 여기 10하고 a하고 잡고 둘 다 마이너스를 주면 되니까 자 x-10하고 x-a 해서 0보다 작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위로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왜 위로 볼록이 나왔지? 아래로 볼록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0하고 a가 여기가 10이고 a일 수도 있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10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맞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을 다 해야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두 가지 상황의 그림을 그려봅시다. 첫 번째 상황 여기가 마이너스 1을 이쯤에 마이너스라고 여기가 6이 있고 여기가 10이 있어.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이 밑에 있는 게 요렇게 될 때 요거 1번 상황이라고 봅시다. 10하고 A 사이니까 여기 좀 더 가야 되겠다 그러면 A가 이런 데 있어요. 괜찮죠? 그럼 위에 거는 짠 왼쪽으로 가고 짠 오른쪽으로 가고 이거 1번 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 사이 10하고 A 사이 요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럼 공통범위가 여기거든요. 그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정수 x가 4개가 들어가야 돼. 그죠? 그죠? 여기 4개 들어가야 돼. 여기 하나, 둘, 셋, 4개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 10은 안 들어가니까 여기 11, 12, 13, 14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14가 들어가야 되고 15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은 a가 14하고 15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자, a 자체는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a가 14가 되면 14가 빠져버리죠. 그죠? 그러면은 4개라는 거에 모순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10이고 여기가 만약에 14면 이렇게 된 부분에서 하나, 둘, 세 개만 들어간단 말이야. 11, 12, 13까지만. 그러면 14가 되면 안 되죠. A가. 그죠? 근데 15가 돼도 되죠. 15는 돼도 돼. 여기가 만약에 15면 여기까지 14까지 들어가고 15는 안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A가 분명히 14하고 15 사이인데 이 경계에 14가 돼도 되는지, A가 14가 돼도 되는지, A가 15가 돼도 되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돼. 그렇게 됐을 때 요 정수 x가 4개라는 이런 문제의 내용을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을 해서 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A의 범위 이렇게 되거나 또는 두 번째 자 그림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이번엔 6하고 여기가 10이고 A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A가 어디 갈지는 좀 보고요. 일단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해서 10이 이렇게 있고 1로 가잖아요. 그럼 A가 뭐 이런데 어딘가 가겠죠. 근데 지금 그러면 여기 공통범위 이쪽에 생기잖아. 그럼 여기에서 몇 개 들어가야 되냐면 4개. 정수 4개. 그럼 10보다 작은 거부터 들어가니까 자 9, 8, 7하고 6까지 얘까지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A가 요런 쪽에 있어야 되겠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A가 여기서 좀 더 가면 만약에 A가 1로 더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안 되겠죠. 이 마이너스 1까지 포함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그런 범위인데 자 마찬가지로 요 경계가 돼도 되는지 확인. A가 마이너스 6이 A가 6이 되면 6이 빠지게 되죠. 그러면 3개가 되니까
문제의 조건에 맞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1 빠지고 그냥 쭉이니까 요거 6, 7, 8, 9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된다. 그죠?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실수 A 값의 범위는 요거거나 또는 요거다. 이게 이제 해가 되겠습니다.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18번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수 구하라고 했는데요. 요거 그냥 풀면 되죠. 자, 위에 거는 절대값인데 여기 이제 안에만 문자가 있고 여기는 4니까 요런 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4 사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거 할 수 있죠.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를 더하면 마이너스 2하고 6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죠. 자, 선생님 요거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진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왜 안 해요? 해야지. 해야죠. 알겠죠? 이런 건 알아야 돼. 자, 그럼 요거 이항하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거보다 크다. 자, 이거는 x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2고, 자, 이것도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것도 아래로 볼록한데, 큰 구간이니까, 자, 두근의 바깥쪽. 그러니까 요거는 해가 작은 근보다 작다. 또는 큰 근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바로바로 나오게끔 해주시고 그러면 공통범위를 찾는 거니까 요거는 경계를 이렇게 써주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2랑 6 사이 이렇게 색칠하시고 요거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 여기는 겹치는 게 없죠 그죠? 하나는 색칠 하나는 빈 거니까 그리고 공통부분은 여기 그래서 자, x의 범위는 4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고 자, 정수는 5하고 6만 들어가네요.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연립 2차 부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도록 실수 a의 최대값 이러고 있네요. 자, 정수 x가 존재하지 않도록이에요. 자, 이걸 확인하시고 자, 보니까 위에 거는 이제 a를 모르니까 일단 냅두고 자, 아래 거는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아래 거 먼저 해결하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니까 x 마이너스 1하고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따라서 x는 자 1하고 4 사이 요건 이제 금방 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 위에 거는 우리가 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어쨌든 얘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한 형태고 그죠? 이게 두근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x축이 있어서 여기 두근이 만약 존재한다면 이 두근의 바깥 부분인 건 확실하죠. 여기 큰 구간이니까 두근의 바깥 부분인 건 확실하죠. 그죠?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죠? 그런데 일단 요 근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 형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x-2의 제곱에 뭐 a-4 이런 형태로 생겼거든요. 그러면 축이 2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두 근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 분명히 대칭일 테니까. 요 같은 색으로 하면 되겠다. 여기가 빨간색으로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잖아요. 대칭일 테니까 이쪽은 2 마이너스 뭐 k 여기는 2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거는 이제 축구하려고 이렇게 쓴 거고 요 식을 인수분해한 형태가 뭐 x 마이너스 모시기 뭐 x 마이너스 모시기 해서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각각 얘네 둘로 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2의 대칭이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근을 쓸 때 얘는 x는 2-k보다는 작다. 또는 x는 2 플러스 k보다는 크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거 두 개에서 정수 x가 존재하지 않도록 수직선에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지금 1이고 여기가 만약에 4라고 쳐봐요. 자 그러면 1하고 4 사이니까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요 사이에는 정수가 2하고 3이 있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뭐 이거는 왼쪽으로 가야 되고 요거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 왼쪽으로 가는 게 막 이런 데 있으면 그럼 2가 들어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보다 왼쪽 요런 데 있어야 되겠다. 그죠? 조금만 더 왼쪽으로 쓸까? 요런 데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게 2-k.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왼쪽에 가도 당연히 되는 거고, 요렇게 가면 당연히 뭐 겹치는 법 없으니까, 아예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고, 정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되니까 2하고 3이 안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그리면 되겠다. 요렇게 돼야 되고, 자,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 3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3 포함하면 안 되니까, 요렇게 해서 쓱 오른쪽으로. 그래서 여기 2 플러스 K가 이런 데 존재해야 되겠다. 3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다. 물론 이쪽으로 쭉 가도 상관없다. 4보다 커도 돼.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으로는 제약이 없는데 왼쪽으로만 3보다만 오른쪽에 있으면 돼. 그죠? 요거는 2보다만 왼쪽에 있으면 돼. 그죠? 그러면서 얘네들 지금 등호가 없죠? 이거 그림도 이렇게 비어서 그렸죠? 그 비워놓고 그렸으니까 이 값 자체가 2가 돼도 2보다 작다? 오케이. 그죠? 2가 포함 안 되니까 오케이. 정수애가 존재하지 않는다. 등호가 들어가도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 요렇게 그려줘도 어쨌든 3은 빠지니까 정수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만족을 시키면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자, 마이너스 k는 이항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되고요. 그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 k가 넘기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뭐 그냥 선생님은 일부러 그냥 이렇게 뭐지? 좌변으로 냅두고 했는데 여러분들 익숙하게. 근데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으면 바로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네 둘의 공통범위, 얘네 둘 다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공통범위를 찾으면 k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게 일단 k의 범위고. 그러면 a는 뭔데? a는 보니까 우리 이 경계에 따라서 요거 경계값이잖아요. 이게 근이잖아요. 이거 근. 그 얘는 뭐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두근의 곱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값은 자, 두근의 곱이니까 이거 곱하면은 4-k 제곱 합차 공식. 그럼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k와 a에 대한 어떤 함수, 요게 x고 요게 y라고 보시면 돼요. y는 4-x 제곱 이런 것처럼 그냥 변수만 k하고 a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죠? 알겠어요? a가 k에 대한 함수이다. 함수다라고 생각하고 요거 2차 함수 최대 최소하는 거예요. a의 최대값이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게 생겼고, 그죠? k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요 축이 0이죠. 요거는 그냥 k제곱만 있으니까. 1차항 없잖아요. 그죠? 1차항 계수 0이니까. 그러면 여기 1보다 크거나 같대. k의 범위가. 그러면은 여기 k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보면 되니까 이때가 a의 최대값이 되겠구나. 그죠? 그럼 a의 최대값은 이때 1 넣으면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구해주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이게 근의 형태를 2-k랑 2 플러스 k로 놓는 순간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리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확인을 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됐죠? 20번.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색으로, 이거 색칠하는 거네요. 경우의 수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단 같은 색을 2번 칠할 수 있다. 2번만 칠할 수 있나 봐요. 그죠? 2번만. 3번은 못 칠하나 봐. 근데 어차피 상관없나? 어쨌든 한번 봅시다. 그럼 네 가지 색을 우리가 좀 편의상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빨주노 초로 합시다. 그러면 왠지 가운데 마가 있으니까 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마부터 시작해서 가, 다, 라, 나의 순으로 한번 색을 칠해 봅시다 이거죠. 보통 인접한 영역이 많을수록 이제 인접한 영역이 많은 녀석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색칠하는 경우의 수 풀이 방법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마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게 이제 4개 중에 하나를 칠하겠죠. 그죠? 그 4개 중에 하나를 칠했어. 그럼 여기는 이제 빨간색으로 칠했다 봅시다. 빨간색. 자, 그럼 가에는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칠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주황색을 칠해봅시다. 그러면 다에는 이 빨간색, 주황색과 다른 색을 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칠할 겁니다. 노란색을 칠해봅시다. 그러면 라에는 이 노란색, 빨간색과 다른 둘 중에 하나. 여기는 뭐예요? 주황색 아니면 초록색을 칠해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막 곱하기를 하는 거는, 요 곱하기를 하는 거는, 매 경우마다 그 다음에 색칠하는 애들이 동일한 경우의 수가 되니까 이렇게 계속 곱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경우의 수라는 거는 선생님이 강조한 게 이거였잖아요. 분류를 통해서 분류를 하여 그 일일이 센 후, 그죠? 분류하여 셈한 후 더한다. 이게 기본적인 경우의 수를 해결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분류를 했더니 모든 분류마다 동일한 가지수인 거야. 지금 이해가 뭐냐면 여기 곱하기를 한 이유는 마가 빨간색일 때에도 여기 가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주, 노, 초 해서 세 가지고 마가 주황색일 때에도 분류인 거죠. 주황색일 때에도 가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빨, 노, 초 해서 세 가지고 그죠? 그 노란색으로 칠했을 때도 여기가 빨, 주, 초 해서 세 가지고 여기가 초록색을 칠할 때에도 여기가 빨, 노, 빨, 주, 노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그죠? 그러니까 마에 네 가지 색을 칠할 때마다 분류를 했어. 첫 번째 빨간색. 그때도 가에 칠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마에 주황색, 첫 번째 주황색을 칠했어. 이게 두 번째 분류 했을 때도 세 가지. 세 번째 분류 노란색 칠했을 때도 세 가지. 네 번째 분류 초록색 칠했을 때도 여기는 칠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가에 칠할 수 있는 세 가지. 그래서 네 가지의 분류마다마다 동일한 세 가지씩이니까 4 곱하기 3을 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다도 마찬가지. 내가 요렇게 두 개를 칠했어. 이렇게 분류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새로운 또 소분류가 되는 거야. 그 분류에서 다에 칠할 수 있는 게 노랑, 초록 둘 중에 하나다. 해가지고 두 가지.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그러니까 매 분류마다 동일한 가지수니까 그걸 더하는 건데 같은 가지수를 더하는 거니까 곱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게 곱셈이잖아.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알겠죠?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와중에 라에도 분명히 요거 주황색 아니면 초록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황색 아니면 초록색 해가지고 두 가지를 칠할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라에 두 가지를 칠했을 때,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그 분류마다마다 가지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라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달라져요. 왜? 얘가 지금 뭐냐면, 여기 가죠? 가랑 라랑 같은 걸 칠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도 주황색, 여기도 주황색, 한 가지죠? 그때는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이 주황색, 빨간색을 제외한 주황색, 빨간색 제외한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 이렇게 칠해지겠죠. 맞나요? 그래서 두 가지를 칠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가하고 라가 다른 색이 칠해졌어. 그러니까 여기가 주황색 칠해지고 요거는 다른 색으로 주황색이고 초록색이 칠해졌어. 그럼 여기는 빨간색이니까 빨주초가 안 돼. 빨주초가 안 돼. 그럼 여기는 노란색 하나만 칠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랑 다른 걸 칠했을 때 그 한 가지에서는 나가 칠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로 줄어드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야. 여기서. 그치요? 선생님, 여기서만 분류하나요? 여기도 다 분류예요. 지금 다 분류를 해서 했더니 이 매 분류마다 경우의 수가 같아서 지금 곱하기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죠? 요 마지막 분류에서 라의 분류를 할 때 애는 라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르니까 요건 따로따로 써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때의 경우랑 요때의 경우를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요 2하고 1 더하면 여기 3이니까 최종적으로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해결한다. 여기 라하고 나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다. 인 거죠. 맞나요? 매 분류마다 칠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98에 72.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구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요런 거. 그러니까 항상 뭐다? 분류를 한 다음에 경우의 수는 분류를 한 다음에 더하는 거다. 분류를 해서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하는 거다. 근데 그 분류를 했을 때마다마다 같은 경우의 수라면 이렇게 곱하기가 된다는 거니까 내가 분류를 했을 때, 즉 내가 여기 빨간색 칠했을 때 여기는 뭐가 되지?
주황색 칠했을 때 뭐가 되지? 노란색 칠할 때 뭐가 되지? 초록색 칠할 때 뭐가 되지? 를 생각을 해서 다 똑같네? 그럼 곱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죠? 매번. 그러면 내가 라에 오케이 알았어. 요렇게 칠했어? 그럼 여기는 주황색 아니면 초록색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써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어. 주황색 아니면 초록색이잖아. 근데 주황색이면은 뭐야? 문제가 생기네? 그러니까 주황색이면은 똑같으니까 여긴 두 개 칠해지네? 초록색일 때는 이게 다 다르니까 여긴 하나 칠해지네? 뭐야? 분류를 했을 때 달라지잖아. 그죠? 이렇게 칠했을 때마다 달라지잖아. 그러면 따로 분류를 해서 여기는 더해줘야 되겠다 이거죠. 맞나요? 경우가 다르다. 경우의 수가 다르다. 그래서 그때는 따로 써서 더해주자. 맞죠? 같으면 어차피 같은 경우니까 곱하기 하면 되는데 얘는 더해줘야 된다. 이해되죠? 요것만 좀 잘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21번. 다음을 읽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뭐 되게 길죠? 근데 이게 되게 긴데, 그냥 단순하게 뭘 할 거냐면, A에서 H까지 8개의 조가 있는 거야. 8개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배정을 1번 자리에 8개 국가를 추첨을 할 거예요. 추첨해서 집어넣을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카타르부터 요렇게 해서 8개국이 속하는데요.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요게. 개최국인 카타르는 A조의 자동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카타르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럼 뭐야? 나머지 7개국만 우리가 이렇게 공뽑기를 해서 요 B조부터 차례대로 넣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B조에 편성될 국가는 7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결정을 해. 그 다음에는 이제 C조에 편성된 국가는 6개 공 중에 하나를 뽑아서 결정을 해. 그죠? 그럼 무슨 얘기야? 요 B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국가, 여기 뽑히는 국가의 경우의 수가 7가지죠. 그죠? 근데 이 7가지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7개로 분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브라질이 뽑힌 경우랑 그죠? 여기 벨기에가 뽑힌 경우랑 프랑스,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해서 7가지로 분류를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마다 C조에는 다 어때요? 브라질 뽑혔으니까 나머지 6개 국가 중에 한 국가가 뽑히겠죠? 요때도 벨기에가 뽑혔으니까 나머지 6개 국가 중에 한 국가가 뽑히겠죠? 이때도 6가지죠? 이때도 6가지죠? 매 분류마다 동일한 6가지니까 곱하기를 시전한다. 이거죠. 그걸 이해를 하시면, 이거 곱하기 6을 하겠네. 그러면 D조는 남은 5개 중에 하나가 뽑힐 거고, 그 다음에, 2조도 마찬가지 남은 4개 중에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쭉 쓸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E, F. F조는 3개 중에 하나, F. 그 다음에 뭐야? 아이고, E, F, G. 알파벳이 어려워요, 여러분. 2가지, 그 다음에 H, 1가지. 이렇게 해서 말하면서 하니까 헷갈린다. 자, 이렇게 쭉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7팩이라고 하는 거예요. 7팩토리얼. 그래서 여기는 이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좀 기억해주면 좋은 게, 자, 5팩토리얼이 120이거든요. 요 정도는 하나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120이니까 남은 거 6도 곱하고 7도 곱하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6을 하나 곱하면 6팩토리얼은 6 곱해서 720이거든요. 그러면 7팩토리얼은 여기다 7 곱하면은 77에 49에 저거니까 5040 나오나? 그래서 여기 밑에 답이 잘렸는데 5040이 3번에 있나 봐요. 맞나? 3번에 있는 거 맞나? 그러네요. 5040이 3번에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남자 4명과 여자 5명으로 구성된 어느 위원회가 있다. 자, 4명을 뽑아서 구성할 때 여자가 적어도 2명 포함되는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요. 자, 뭐 적어도 뭐뭐 하면 그 여사건 뭐 이렇게 하라고 배웠는데 요거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사건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둘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냥 해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적어도 2명 포함된다 했으니까 분류하는 거죠. 여자가 2명인 경우. 그러니까 여자, 남자 해서 여자가 2명이야. 그러면 남자도 2명 뽑아야 되겠죠. 총 4명이니까. 두 번째 경우는 여자가 3명이야. 그럼 남자는 1명 뽑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여자가 4명 뽑혔어. 그러면 남자는 빵명 뽑히면 되겠죠? 그러면 요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 5명 중에 2명을 뽑아. 요거 요렇게 하는 거죠. 5명 중에 2명을 선택해. 그리고 그 와중에 남자 4명 중에 2명을 선택해. 그죠? 요걸 계산하는 건데, 요런 거, 여기 NCE,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 OCE, 여기 그냥 요거 있는 거 갖고 합시다.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요 위에는 연속된 두 자연수, 5부터 2개, 그리고 밑에는, 2 곱하기 1, 2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연속된 두 자연수 중에는, 요 둘 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짝수가 존재를 해요. 짝수. 짝수는 2의 배수. 짝수가 존재.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무조건 약분된다 이거죠. 무조건 약분되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5, 4인데 2가 4랑 약분되니까 5, 2, 10 해야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분명히 4, 3이잖아. 4, 3이 있잖아. 그럼 2가 얘랑 약분되면 2, 3은 6 해야지. 그러면서 6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10 곱하기 6, 60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이거 계산이 금방 되니까 그냥 푸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3명 뽑힌다. 여학생이 여자 3명이 뽑힌다. 그럼 OC3하고 여기 남자는 4명 중에 1명 뽑히는 거죠. 그러면 OC3은 OC랑 똑같은 거잖아. 요거랑 동일한 거 알죠? 어, 5명 중에 2명 뽑는 거나 5명 중에 3명 뽑는 거나 똑같아요. 5명 중에 3명 뽑으면 내가 안 뽑을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죠. 안 뽑을 2명을 선택한다. 같은 얘기니까. 그럼 요것도 그냥 10이고. 요거는 이제 4, 그래서 40. 이런 거 계산은 많이 하면 저절로 외워지니까. 그럼 요거는 5명 중에 4명을 선택하는데, 요거는 OC1이랑 똑같죠? 그 남학생 어차피 안 뽑을 거니까 그냥 요걸로 끝. 요게 이제 뭐 4C0 해도 되고, 요건 굳이 어차피 1이니까 안 해도 되고, 요건 5가 되겠죠? 5.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05가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이걸 만약에 여사건으로 푼다. 그러면 이게 총 9명이니까 9명 중에 4명을 뽑는데 거기에서 빼주는 거죠. 어떤 걸 빼주냐면은 여자가 1명인 경우랑 여자가 없는 경우 이렇게 빼줘야 되거든. 그 여자가 1명이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여자 1명에 남자 3명이니까 5C1 곱하기 4C3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래서 여자가 100명이면은 남자만 다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5C0에다가 4C4인데 이건 어차피 1이니까 이건 뭐 안 써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고, 그냥 남자 4명 중에 4명을 뽑는다. 이것도 그냥 한 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데 여러분 이걸 계산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 계산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나온다고 무조건 6건 하는 버릇은 버리셔야 돼요. 알겠죠? 9C 사고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건 이건 암산이 다 되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이거 9C 사 뭐 이거 해도 되지만, 응? 그죠? 9, 8, 7, 6을 4, 3, 2, 1로 나누는 거고, 요거는 5하고 이거 5하 4니까 5, 4, 20, 요거는 1, 요거는 4, 2, 8 약분하고 3, 2 그러면 아이고야 이거 27에 14에다가 9 곱하는 거죠. 14 곱하기 9 하면 얼마야? 9, 4, 36 126이고 요거는 빼기 21이니까 요게 105다.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요 계산보다 요 계산이 더 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어, 오히려 6건보다 그냥 하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뭐 적어도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글자 들어가면 6건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6건이 편하면 6건 하는 거고 그냥 하는 게 편하면 그냥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둘 다 해봐야 된다 이거. 항상 문제 풀 때는 둘 다 해보면서 그래서 이제 빠르게 얘는 이런 식으로 구해질 거고 6건은 이런 걸 해야 될 거고 그냥이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야 그냥이 더 편한데? 그런 식으로 좀 감이 잡혀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23번 6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네요. 그러면 이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차례대로 써주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100의 자리는 0을 쓸 수 없으니까 요 5개, 1, 2, 3, 4, 5 5개 중에 하나 그리고 10의 자리에는 이제 100의 자리에 뭔가 하나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0을 포함해서 5개 중에 하나 쓸 거고요.
그 다음엔 뭐 1의 자리는 이제 남은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나열하는 건데 맨 앞에 0이 올 수 없으니까 맨 앞에 오는 경우의 수가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이제 100까지.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24번. 5개의 문자 ABCD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든 문자열을 사전식으로 배열을 할 때 79번째 오는 거라고 했는데요. 사전식 배열이면 우리 알파벳 순서상 앞쪽에 있는 걸 먼저 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써지는 거는 A, B, C, D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A, B, C, E, D. 이렇게. 그 다음에는 A, B, D, C, E.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엔 A, B, D, E, C.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쪽에 A가 오는 거 먼저 쓰는데, A가 알파벳 순서상 앞이니까, 그 다음엔 B고, 그 다음엔 C고, 그 다음 D고 E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우선순위가 이렇게 매겨지는데 여기서 그 다음 나열은 D 다음이 이제 E니까 E가 앞에 올 때, 그죠? 그 다음은 없으니까 이제 요 세 번째 자리를 D로 바꿔서 D가 왔으면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쭉 쓰는데요. 요게 이제 사전을 요즘은 사전을 안 쓰니까 이런 나열이 좀 어색해서 잘 안 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거에 번호를 매겨서 1, 2, 3, 4, 5라고 번호를 매겨서 작은 수부터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쭉 나열했을 때 1, 2, 3, 4, 5 요렇게 하면 이게 가장 작은 수고 그죠? 그게 이제 A, B, C, D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은 1, 2, 3, 5, 4 요렇게 하면 얘랑 똑같은 거 그죠? 그 1, 2, 4, 3, 5 할 차례겠죠? 그죠? 그러니까 작은 수부터 나열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1, 2, 4, 5, 3 요렇게 하면 얘랑 똑같은 거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파벳으로 하는 거, 이 사전식 배열을 배열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으신 분들은 요걸로 하시고 만약에 선생님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 하시면은 이제 1, 2, 3, 4, 5로 바꿔서 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여기 이제 문자가 ABCD로 돼 있으면 사전식 배열이 편한데 여기가 뭐 ABCD가 아니라 어떤 단어가 나와가지고 알파벳 순서 막 하기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문자가 아니니까 분명히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서 이 번호로 바꿔서 하는 게 수로 바꿔서 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요것도 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9번째를 우리가 물어봤잖아요. 79번째는 봐봐요. 요게 이제 첫 번째거든요. 요건 두 번째고, 요건 세 번째고, 요 네 번째. 그럼 네 번째 오는 걸 찾는다라는 거는 내가 이거를 차례대로 나열해서 네 개를 나열을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79번째에 오는 걸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79개를 나열해 보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79개를 나열을 해보자. 경우에 그 개수를 세는데 79개를 세면 돼요. 작은 거부터 혹은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걸로 해보면 A로 시작하는 걸 세보는 거야. 그러면 A로 시작하는 거는 남은 4개의 문자를 나열하면 되니까 4팩으로 나열할 수 있잖아요. 서로 다른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A로 시작하는 건 24개야. 그러니까 79개 아직 멀었죠. 그죠?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건 아니겠네. 그지? 그리고 B로 시작하는 것도 여기 분명히 4개 나열하면은 얘도 4팩으로 나열될 테니까 24가지. 그죠? 그러면 둘이 합하면 48이니까 아직 멀었어요. 그죠? 그럼 C로 시작하는 것도 세보면 얘도 4팩이니까 24가지. 그러면 여기까지 딱 세면 이게 몇 개냐면 이거 3 곱해서 72개잖아요. 그쵸? 여기까지가 72개란 말이야. 72번째. C로 시작하는 맨 마지막 게 72번째다 이거죠. 그러면 7개를 더 세야 되죠. 그죠? 그러면 분명히 D로 시작하는 걸 거고, 그죠? 그럼 D로 시작하는 것 중에 먼저 오는 게 이제 A, D 다음에 A 오는 거. 그러면 뒤에 3개가 차례대로 올 테니까 그건 3팩이라서 6가지거든요. 그럼 딱 여기까지가 합해서 78개예요. 그러니까 DA로 시작하는 맨 마지막 거가 78번째고. 그러면 DB로 시작하는 요 다음에 시작하는 DB로 시작하는 제일 앞에 오는 게 79번째겠죠. 그죠?
그러면 DB, 그 다음에 A가 오면 되고, C 오고, E가 오면 되겠죠. 이게, 79번째다. 79번째.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DBAC를 찾으면 되네. DBAC.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거를, 나는 선생님이 알파벳으로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1, 2, 3, 4, 5로. 그러니까 1로 시작하는 거,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렇게 쓰자. 여기는 얘가, 어, 1로 시작하는 거다. 이걸로 할까? 자, 여기 1로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 1로 시작하는 거 24개. 자, 2로 시작하는 거다. 24개. 3으로 시작하는 거다. 24개.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똑같이 72개. 그러면 4로 시작하는 건데 그 다음에 1 오는 거로 해서 3개를 나열해서 6개. 그럼 그 다음에는 4, 2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1, 3, 5 이렇게 가겠죠. 그죠? 4하고 2 썼으니까 1, 3, 5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그래서 4, 2, 1, 3, 5인데 이제 4 자리에 D를 쓰고 뭐 2 자리에 B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찾으면 되겠죠. 됐나요? 25번. 자, 요거의 값을 구하여라. 요거는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4p면은 4부터 시작해서 2개 곱하라는 얘기고 일씩 작아지면 2개. 그리고 사시형은 4개 중에 빵개 선택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1이라고 했죠. 여기 뭐 NC 0 그러면 1. 그래서 여기 이제 11. 요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26번. 요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거 하나 알면 되겠죠? 자, NC2가 NC2 된다. NCR이 NC n-r과 같다. 요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OC3이 OC2랑 똑같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 내가 3명을 선택한다는 건 선택하지 않을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 이거죠. 맞나요? 그런 걸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면 이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거고 그 얘기는 얘랑 빼서 여기다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요거랑 딱 보고 n 플러스 2에서 n을 빼면 2가 되니까 여기 n 플러스 2c 2랑 요 앞에 거는 이걸로 바꿀 수 있고 자 여기도 n 플러스 1에서 n 빼면 되니까 n 플러스 1 c 1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나요? 그게 35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2분의 분모는 2가 될 거고 분자는 n 플러스 1하고 미안해 n 플러스 2 2하고 n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질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n 플러스 1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35. 그러면 요런 거 계산할 때는요. 여기가 지금 똑같은 게 있으니까 약간 통분하는 느낌으로 자 여기는 이렇게 씁시다. 이걸로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자 2분의 2n 플러스 1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가 지금 2분의 요만큼이 똑같거든요. 그 통분했다고 보시면 2분의 n 플러스 1로 묶어서 통분한 게 아니라 인수분해 2분의 n 플러스 1로 묶어서 여기는 이제 n 플러스 2가 남고 여기는 플러스 2가 남으니까 더해주면 n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그게 35잖아요. 양변에 2 곱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괜찮죠? 선생님이 지금 뭘 한 거냐면 이거를 사실은 양변에 2 곱한 다음에 전개해가지고 정리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굳이 이렇게 묶어주면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n은 자연수잖아요. 자연수. 그죠? 그럼 이런 거 딱 봤을 때 이 둘은 분명히 3 차이 나는 수야. 얘 3 차이. 근데 곱해서 70 나와야 돼. 그러면 3 차이 70. 보이죠? 7 곱하기 10. 그러니까 여기가 7이고 얘가 10이다라고 보시면 따라서 n은 6이구만. 이렇게 그냥 구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해보시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양변에 2 곱한 다음에 그럼 여기는 이제 전개할까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고 여기는 2 곱하면은 2n 플러스 2는 70 이렇게 되니까 뭐 이항 해가지고 자 n제곱 플러스 5n 그 다음 얼마지? 마이너스 66인가요? 뭐 이렇게 66 그럼 이걸로 가지고 그리고 6하고 11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 n 플러스 11 n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n은 자연수니까 n은 6이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2차 방정식 푸셔도 되고 그냥 적당히 야 자연수끼리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약간 소인수분해 하든지 뭐 해서 곱으로 바꿔가지고 3차에 있는 자연수를 그냥 찾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27번. 오늘 고등학교 수학 관련 동아리 회원은 10명이다. 10명. 자, 6명은 수학 체험반이고 4명은 수학 탐구반이래요. 자, 3명을 뽑는데 2명을 수학 체험반에서 1명을 수학 탐구반에서 뽑는다. 그냥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2명을 수학 체험반에서 즉 6명 중에서 2명을 뽑고 그리고 수학 탐구반 4명 중에서 1명을 뽑는다 이거죠. 그냥 문제 내용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 배운 대로 6명 중에 2명을 뽑고 그리고 4명 중에 1명을 뽑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는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고, 요거는, 근데 요렇게 했지만, 선생님이 그랬죠. 요 6시 2, 뭔가, 조합인데 여기가 2야. 그러면 이거 두 개인데, 연속된 두 수는 분명히 약분되는 게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6은 약분돼서 3이 될 거고, 그러면 3, 5, 15, 이렇게 계산이 빠르게 나오면 좋겠고, 요거는 이제 4니까 곱하면 60.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넘어갑시다. 28번. 그림과 같이 삼각형의 각변위에 13개의 점이 있어요. 여기 13개의 점이 있네요. 그래서 3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우리 삼각형 개수잖아요. 삼각형 개수는 결과적으로 자 전체 점의 개수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3개의 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한 직선 위의 세 점은 어때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서 한 직선 위에서 세 개의 점이 선택되는 경우의 수만큼은 제외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총 13개니까 13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을 하는데 자, 제외를 해줘야 되겠죠? 안 되는 경우를. 그러면 뭐냐면 요렇게 직선에서 요 직선에서는 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5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이 선택이 되면 이 한 직선 위에 있는 5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이 선택이 되면 그때는 삼각형이 안 되니까 그 경우를 제외를 해주고 마찬가지 이쪽도 5개의 점 중에서 그죠? 3개의 점이 선택이 되면 그것도 안 되니까 여기 곱하기 2를 합시다. 여기나 똑같으니까 그걸 이제 빼주면 되겠고 여기 아래쪽은 예, 개수가 다르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그러면은 쟤는 6개 중에 3개의 점이 선택되는 경우는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니까 그건 빼준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각형 개수는 그냥 3개의 점을 선택을 하되 어떤 하나의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은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니까 한 직선에서 세 점 선택되는 경우, 직선에서 세 점 선택되는 경우, 직선에서 세 점 선택되는 경우 제외를 해주면 되겠다. 그럼 계산할까요? 여기는 13, 12, 11을 요거는 3, 2, 1로 나누는 거고 자, 요거는 5C3은 10이니까 요거는 10이니까 5C2라서 10이고 2 곱하니까 20이고 요거는 요거 6 나뉘어가지고 요것도 20 나오거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거는 계산이 금방 되니까 하시는데 얘는 이제 한번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6, 20이 약분되고 여기가 26, 26이니까 286인데 거기서 40을 빼는 거니까 246. 246. 정답을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29번. 다음 그림과 같이 같은 간격으로 놓인 15개의 점이 있는데 삼각형의 개수네요. 자, 그러면 28번에서 했던 것처럼 삼각형의 개수는 점 3개를 선택을 하는 거고 그쵸? 그 대신 빼줘야 되는 거죠. 안 되는 걸 빼준다. 그죠? 그 안 되는 거 빼주는데 그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한 직선에서 세 점을 선택하는 경우죠. 한 직선에서 세 점 선택하는
하는 경우, 요 경우를 제외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15개 중에서 3개 선택합시다. 그리고 빼는데, 자, 이 한 직선에서 3점 선택인데, 그 직선 위에 점의 개수가 동일한 것들끼리 좀 세보면, 여기, 요렇게 3개가 한 직선이 있죠? 그러니까 3개짜리, 3개짜리 직선들을 우리가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요렇게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아홉, 아이고, 삐뚤어졌다. 다시 아홉, 열, 열하나, 그리고 요거 잘 못 찾는 경우 있는데, 요렇게 해서, 어, 열둘, 요쪽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열세, 보이죠? 네, 저 13개의 직선 위에 있는 세 점들은 선택이 되면, 그죠? 그 직선 위에서 선택이 되면, 안 되겠죠, 삼각형이. 그러니까 요렇게 세 개 선택되면 삼각형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 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안 되는데, 그게 총 13개의 직선이 있으니까, 요렇게 좀 세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직선 형태. 자, 5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 5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 요거는 이제 세 가지죠. 그죠? 요 세 개의 직선 위에 있는 5개의 점 중에서 세 개가 선택이 되면 그것도 삼각형이 안 된다. 그래서 요것도 5C3, 5C3, 5C3이니까 곱하기 3 하는 거예요. 요거 13개 한 것도 3C3이 총 13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얘는 이제 15, 14, 13을 3, 2, 1로 나누면 되고 요거는 그냥 요거 1 곱하기 13이니까 13이고 자, 요거는 이제 10이거든요. 10 곱하기 3이니까 30. 그러니까 여기는 3, 5, 15, 2, 7에 14. 요거를 요 둘이 곱하기 7 먼저 곱하면 91이고 이렇게 하면 91이고 5 곱하면은 5, 9, 45니까 455거든요. 거기서 얘는 43을 빼는 거죠. 그러면 412 이렇게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자, 탁구 선수가 있다. 혼합복식 5팀. 혼합복식이라는 거는 남녀가 짝을 이루는 거죠. 그쵸? 이렇게 남녀 짝으로.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약간 커플 매칭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어, 여자 선수들 있죠. 여자 선수들 5명을 먼저 이렇게 세워놔요. 요거는 그냥 여자 선수들을 이렇게 4명 이렇게 세워놓고, 어? 남자 선수가 여기 가가지고 줄 서는 거야. 그죠? 그럼 줄 서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되게끔. 그죠? 그러니까 남자 5명이 그냥 줄 서는 경우의 수. 5팩으로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죠? 남자 5명이 여기 딱 줄을 서면 자동으로 이렇게 커플 해서 혼합복식 조가 되니까 괜찮네요. 여자 5명 딱 서 있고 남자 5명이 쭉 가서 나열을 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 선택권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1위, 여자 선수 첫 번째 여자 선수가 이 5명의 남자 선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요. 그럼 5가지로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여자 선수는 남은 4명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할 거고 세 번째 여자 선수는 남은 3명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하고 네 번째 선수는 남은 2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하고 다섯 번째 선수는 남은 1명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한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5, 4, 3, 1 똑같이 생각을 하셔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방식대로 생각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저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도 생각할 수 있다 해주시면 됩니다.